사랑을 초청하고 밤낮으로 살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새 집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느 날 나는 전화로 어떤 설계를 의뢰받았고 내성적이나 신뢰의 기둥들처럼 확신에 찬 수화기 속 목소리는 말했다. 시공될 집에는 세상 모든 사랑을 초청할 것이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밤낮으로 살펴 이 안을 얼마큼의 보폭으로 돌아다니게 할 것인지, 이 안에서 얼마나 오래 자기 집처럼 머물게 할 것인지 결정해 볼 것이라고. 이제 품이 크게 드는 시도는 마지막일 것이라고. 이런 결정을 내는 데 있어 이제는 어리숙하지 않다고 믿는 그런 어리숙한 사람. 나는 만나기 전부터 나의 의뢰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안경들 몇 개를 겹쳐 쓴 채 두꺼운 종이 뭉치와 함께 서재 테이블의 어둠에 잠겨 있던 그 사람은 종이에 쓰인 것을 읽지도 거기 무언가를 쓰지도 않았다. 다만 안경알 아래 여러 겹으로 도드라지고 흔들릴 자신의 아름다운 두 손으로 종이 여러 장을 누르고 있었다. 거기 쓰인 것은 실내의 그림자 속에서 수론되며 열을 식히며 서늘해져 가고 사랑의 살을 언제 직접 만져보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의 손, 기이한 형태의 뼈와 근육으로 단단하게 쌓여있는 그의 손은 긴 시간 햇빛에만 너무 노출되어 검게 변해 있었다. 그와 달리 환한 곳과 어두운 곳을 자주 옮겨 다니는 나에게는 가벼운 사랑을 느끼는 일이 흔하다. 나는 그가 짓게 될 집에 돌과 공기, 이야기 역시 나르는 사람이었고 그는 언제든 자기 몸을 낯선 쪽으로 기울여 다른 이야기를 가까이 하려는 사랑이었기에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그는 집 바깥을 자신의 서재처럼 아끼며 조금 다른 온도의 빛 속에 머무는 듯하다. 철근 아래 그늘에 누워 낮으면 잘 뒤척이는 재료들을 재우듯 나에게 손을 흔드는 그 나이도 감정을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부드러운 얼굴은 이미 자기 자신보다 오래전에 잠든 것처럼 보인다. 태생부터 눈이 좋았고 시력이 흐려진 적도 없는 나에게는 아직 안경이 없다. 왜곡돼 부푸는 많은 실내를 한꺼번에 견디는 무게. 차가운 빛 아래서만 감기는 눈의 무게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서재에 열린 창틈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와 그의 종이들이 흰 새처럼 흩날린다. 아코디언 모양으로 팽창되어 늘어지다. 순간 탄력 있게 조여져 들어오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깃털을 흘려 이 테이블을 서재를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신비로운 날개처럼. 나의 일은 이것이 아니지만 새집 현관에 쓰일 돌 나르기에 곳곳에 인부를 지시하기에 더 집중해야 하겠지만 그는 오랜만에 철근 아래서 편안히 잠들었고 나는 허리 굽힌 채 종이를 주어 햇빛이 정면으로 들어오는 저 의자에 앉는다. 너무 매끈한 팔꿈치로 까마득한 시간들을 누른다. 그가 테이블에서 누르고 있던 종이 뭉치는 모두 끝이 하나같이 누렇게 변한 설계도였고 뜨거운지 서늘한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나는 설계도의 모든 집들을 거닐며 그 안에서 나이 들어가며 살아본 것 같았다. 내가 무거워지고 그가 조금 가벼워지는 동안 그 사람의 첫 집은 갓 생산된 사랑과 콘크리트로 지은 호텔이었는데 재료들을 모을 당시 그는 자신의 건축 계획이 그렇게나 반항적이라는 것을 도면의 열정적이고 순진한 냄새가 어쩌면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뿐일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뒷산에서부터 옮겨와 호텔에 난 큰 불은 그 혼자 떠안아야 하는 것이었다. 투숙객들 중 한 명이 호텔의 안락한 침대 대신 산에 올라친 무심결의 장난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사랑의 세계에서는 꼭 무너짐이 무너짐을 뜻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투숙객들이 남기고 간 그 이름들을 지불해 서로 다른 집 여러 채를 열심히 지었다. 집은 현실에서 지어지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나는 언젠가 누군가 머무르기도 했을 그의 서재창을 통해 땡볕 속에서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한 그를 본다. 잠은 충분히 잤다고 다시 기다리겠다고 그의 얼굴은 말하고 있었다. 마지막 계획 앞에서도 그 사람은 언제나 사랑에게 많은 물과 오후,
담요와 잠, 이야기를 제공해 주어야 사랑이 주는 답을 들을 수 있다고 믿었다. 미지근한 폭포. 나는 모든 것에 조금씩 과한 편이야. 과한 친절, 과한 질투, 눈물과 과한 사랑, 과한 바보.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부풀려 놓은 과한 세계를 감당하느라 살이 다 쪘다. 모두와 헤어질 만큼 온몸이 부드러워졌어. 정밀하게 계산되어 세워진 빌딩들 모서리가 아름답네. 빛은 여러 줄 직선으로 곤두박질 칠 때에야 불시에 힘을 갖는 거구나. 어렸을 때는 과한 게 아름다운 줄 알았어. 그게 꼭 나의 무기, 피부, 즐거운 사랑인 줄 알고. 똑똑해지는 다른 법은 없는 줄 알고. 6면의 설악산 폭포가 인쇄된 큐브. 가로 열을 돌리면 폭포의 꼭대기가 케이블카나 단풍나무 가지에 매끈하게 박히고, 세로 열을 돌리면 폭포의 각 면들이 조각나 쪼개지던, 접합면 사이사이 검은색 플라스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던, 처음으로 갖고 놀던 장난감이야. 폭포는 검지, 엄지가 무심결에 서로 밀며 만들어내는, 먼지 속에서 확실히 진행되는 이 상처에도 개의치 않고 흐르지 않고 의연하다.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내면서도 거실로 가로질러 들어오는 햇빛 안에 따뜻하게 멈춰 있다. 같은 면적으로 뒤틀리다 흐트러지는 미래를 한꺼번에 경험한 폭포에게 원래의 기억, 미지근한 질서를 되돌려주는 것은 의미가 없었어. 한쪽에서는 방금 내 손바닥 위에서 일어난 죽음 대신 설악산 등반, 가을 소풍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이 있네. 그들은 멀리 있고 편안하고 그림자가 그들의 어깨까지 드리워져 누구도 그들 얼굴을 구별할 수 없어. 큐브를 멈추었다. 그들에게 달려가 내가 만진 것을 이야기해야 했지만 그때는 거실 세계를 내 뜻대로 줄이거나 구겨 던져버릴 만한 언어 구사력이 더 부족했지. 그날이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아 나는 몇 년이고 거실에 남아 폭포가 겪은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 각진 형태의 가을 음식이라면 쉬지 않고 먹어댔어. 반복은 모든 걸 부드럽게 속이더라고. 과한 집에서 가장 과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격렬한 성장을 멈추지 못했는데 어쩌겠어. 조절이 잘 되지 않더라고. 바닥 없고 사회성 없는 폭포 이미지가 이상한 위안을 주더라고. 1월 폭포. 계절도 모른 채 자고 일어나니 더 부드러운 몸을 가진 어른이 되었고 새해 공기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네. 바깥에서 나를 그럭저럭 몸처럼 보이게 하며 걷는 법을 여러 해 걸쳐 알게 됐어. 온화한 빛을 떨어뜨리는 빌딩들을 지나 혼자서는 처음으로 서울 시내의 호텔방에 들어왔다. 서울에 살고 있는 내가 굳이 하루치 방을 잡은 것이 사치스럽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과하게. 그래도 여기서는 누구도 내 살을 힐끔거리지 않아. 분열하며 어색하게 웃는다고. 말을 잘 못한다고 비웃지 않아. 침대에 앉았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후크로다 포스터를 한 장 붙였다. 높이 133m, 폭 13m에 달하는 폭포는 어둠에 잠긴 방에 겨우 A4 사이즈로 붙어 있을 뿐이야. 포스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충격이 지나친 가로로 육중하게 떨어지는 물이어서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점심 먹을 때는 무섭기도 하다. 폭포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 저 빽빽한 억울함을 다 피부로 맞는 것처럼. 저런 물이라면 아무리 크고 부드러운 세계도 겹겹에 살도 뚫겠지. 인쇄된 폭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이 방의 사물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지도 않아. 어느새 가구 그림자에 반쯤 잠긴 폭포는 그저 내가 모르는 곳으로 성실히 나아가고 있다. 포스터가 미지근해지는 시간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해가 막 지거나 뜰 때, 종이 두께가 미세하게 얇아져 팔과 어깨를 움츠린다면 사진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도 있을 때, 기꺼이 그럴 마음이 들 때, 공기가 차고 노을이 아름답고 폭포 주위에는 이미 입수 자세로 준비를 마친
거대한 원 대열을 이룬 사람들이 보인다. 내가 잘 아는, 잊은, 잊히지 않는 수치심 폭포. 대열에 가까이 다가가니 온몸의 살이 물처럼 출렁인다. 종이 사이를 뚫고 이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겠어. 중요한 때 호텔에 숨어들기나 하는 진짜 폭포엔 가본 적도 없는 오만하고 과한 자식. 너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차례로 되살아나는 순간들에 둘러싸인 채. 둔한 게, 못생긴 게. 더 이상 저물지 않는 폭포 한가운데엔 도저히 서 있지 못하겠어. 사람들이 원을 허물고 미지근한 인공 폭포 속으로 하나둘 뛰어든다. 슬픔도 드라마도 없이 물보라가 튄다. 그들의 탄탄한 살과 정신. 전부 인생의 다른 시기에 만난 이들인데 내 납작한 가슴 아래 대기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사이가 좋아 보여. 누군가의 오랜 두려움을 알아보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며 밤에도 감기지 않는 눈으로 내 과함을 알아보던 함구하던 이해하던 나를 완전히 펼쳐진 장면으로 만들어 엉망으로 뒤섞인 큐브 면면들을 내 손바닥에 그대로 쏟아주던 사람들. 조각들은 너무 작고 버리기에도 흘리지 않고 들고 다니기에도 너무 많았다. 큐브 폭포, 설악산 폭포, 후크로다 폭포가 서로의 선, 면, 픽셀을 침범한다. 아주 따뜻한 햇빛 속에서. 조금 전 뛰어든 사람들 사라진 자리에 물방울들이 얇은 피부처럼 보글거린다. 들어본 적 없는 작고 끔찍한 소리가 난다. 임시로 그렇게 된 것이지만 잠시 모든 소리를 잊고 싶어. 이 육중한 몸으로도 뒤틀린 채로도 조금씩 나아가고 싶어. 내면의 하늘이 자기도 모르게 울창하고 푸르러진다. 익숙한 단풍, 바위 사이사이에 후크로다 폭포의 차가운 몸체가 다 비쳐 보인다. 마침내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시간이 그들의 미간에 붉은 케이블카 궤적을 그릴 때, 무언가 당연한 순리적인 것을 받아들인 나의 얼굴이 호텔 창에 비친다. 물려받은 폭포.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인간적인 방. 하지만 여기 들어와서도 나는 어질러둔 것을 개거나 한쪽으로 모아 정리해두곤 해. 친절해야 한다.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피부들에게 전심을 다해 키스해 주어야 한다고 배웠다. 키스는 대부분 되돌아오지 않을 거야. 핵심은 다른 의도가 없어야 한다고. 나의 엄마는 갈매기 날개 펼치듯 복잡함을 털어버리듯 웃는 사람. 폭포에 가까이 가면 젖는다고 싫어하던. 아주 오래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은 새해가 전기포트 안에 들어가 끓고 있어. 온도가 확실한 김을 보이고 있어. 나는 의도성이 짙은 사람이다. 되돌아오지 않는 물길들을 잊을 수도 키스를 멈출 수도 없어. 어린 시절은 사가가는 것만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다. 이상하게 정지된 순간을 준다. 폭포 조각. 과한 삶, 그것을 잠시 멈추고 싶을 때 나는 나만의 큐브를 움직이고 들여다봐. 수정은 아름답고 수정은 정확하고 수정은 승리한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 버튼만 누르면 이 방을 조금 전과 다른 감정으로 채우는 전기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얼마나 새삼스럽고 간편하고 현대적인 아픔인가요? 그래요, 나 그것 덕분에 내 몸에 걸려 넘어지거나 모서리 날카로운 악취에 부딪히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낮 동안의 수치가 얼마나 정교한 무늬와 기울기, 절단면을 얻었는지.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까이 들여다볼 수도 있겠지만 형광등을 켜는 것은 단지 한밤중에도 이 따뜻하고 복잡한 세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입니다. 하나쯤 몰입하고 싶은 죽어서도 잊고 싶은 것이 있어서입니다. 인공빛 아래에는 나만큼 납작하고 존재감 없고 어떤 열도 금방 식히곤 하는 스테인리스 작업대. 매일 봐도 익숙해지지 않는 도구들이 있어요. 눈 오던 밤, 비 오던 밤, 나는 이 앞에 서서 해왔습니다. 낮에는 하지 않는 일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고 적막하고 추운 나라, 그 나라에서도 긴 시간 기차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지역의 광산에서 자라는 백수정이라 한다. 구하기 어려운 이 난감하고 차가운 수정들을 대체 누가 작업실에 가져다 주었는지, 언제부터 내가 이것들을 다루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표면을 다듬고 눈물처럼 날카롭게 갈아. 간격을 둔 채 가장 커다란 수정에 하나하나 접붙이는 것, 이것이 내 몽둥이의 기본 형태, 구조로서 이음새가 헐겁거나 지나치게 들뜬 부분은 없는지, 가파른 면이 광석 가루를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수정들에 비해 돌출된 형태로 솟은 수정의 끝이 물보다 허기보다 본색을 드러내기 직전의 사랑보다 지나치게 환하지는 않은지 새벽까지 점검하는 것이 나의 일. 백수정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빛깔이 없는 희고 맑은 수정이다. 다른 빛깔, 다른 의도가 없는 독창적인 깊이와 강도의 수정. 이슬 모양으로 맺힌 중심에 광부들의 느슨한 어둠, 고전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수정입니다. 그것으로 몽둥이의 나를 만들어 사방에서 튀어나오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한 번에 내려치려는 사람의 앞으로 그 나라 열차 천천히 지나가요. 눈 내리는 소리 내면서 그 안에 내가 타 있었답니다. 차창에 기대 있던 내 얼굴 슬프고 시원했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 나에게도 거칠고 아름답고 뜨거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직 나의 노동이 확인시켜주는 순간이 좋았어요. 좋지만은 않았지만요. 하나쯤 잊고 싶은 죽어서도 몰입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입니다. 나를 베이지 않기 위해 특수 장갑을 끼고서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 할 때 작업대에서는 백수정으로 된 눈부신 날들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났어요. 몽둥이 내 완성품을 들어 조심스레 돌려볼 때마다 미세하게 다른 속도와 각도로 형광등 빛을 튕겨내며 움직이던 수정의 소리, 자신들을 견고하게 빛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규칙적이었고 아주 조용했어요.